한밤중에 찾아오는 특정한 종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엄청난 절박함을 동반하죠. 하지만 이러한 정신적 활동은 결코 생산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자 여러분의 주의력을 갉아먹으며 돌아가는 일종의 무한 루프입니다. 이 한밤중에 혼돈을 끝내는 방법은 머리를 굴려 생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자각을 이동시키는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업무, 대화, 그리고 외부 세계의 여러 과제들로 바쁘게 돌아가죠. 여러분의 주의력은 밖을 향해 있고 삶과 적극적으로 교류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눈에 보이는 목표들과 환경이 주는 즉각적인 피드백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끊임없이 향하는 초점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혼란스러운 해류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의무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의 단단한 용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예측 가능한 경로로 흘려보내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형체 없는 불안이 비집고 올라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리에 누우면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낮의 구조는 허물어지고 여러분의 자각은 평소 의지하던 외부의 tum을 잃게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던 정신적인 틀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갑자기 의식은 끈이 풀린 채 오래된 패턴들이 쉽게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광활하고 구조 없는 공간을 떠돌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감시자가 없어진 마음은 기묘하고도 종종 고통스러운 자신만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음은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 소모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을 연료로 삼는 생각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문제거리들을 찾아 헤매며 사소한 걱정거리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로 부풀립니다. 한낮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였던 문제가 밤에 고립된 정막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닥칠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결코 유용한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휴식을 방해하면서 오직 더 많은 고통만을 만들어내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이때의 정신 상태는 명료함이 아니라 철저한 파편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지성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될수록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두려움의 피드백 루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고요한 밤을 떠도는 유령처럼 실패와 상실의 시나리오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한 채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논평할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부디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지독히 개인적이고 끔찍하게 외롭게 느껴지겠지만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강박적인 생각의 미로에 갇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걱정의 내용은 각자 다를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 깔린 역기능적인 패턴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보편성이 여러분 개인의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메커니즘 자체가 지극히 비개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에게 조건화된 하나의 성향일 뿐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년간의 뼈저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아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모든 끔찍한 생각들을 진짜라고 믿으며 이 패턴의 희생자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것이 그저 내 본성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패닉에 빠진 목소리가 진짜 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종종 새벽 3시쯤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번쩍 눈을 뜨곤 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절대적인 절망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몸은 마치 눈앞에 실제 물리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것처럼 반응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온몸에 뿜어내어 차분한 성찰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생각들이 즉각적으로 밀려들어와 내 삶의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야 할 파멸적인 위기로 둔갑시킵니다. 생각들은 내 모든 주의력을 요구하며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우겨댑니다. 마음은 거짓된 비상사태를 만들어냅니다. 당장 몇 분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단순히 불안한 생각들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곧 그 불안한 생각 자체였습니다. 머릿속의 소음과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들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융합이야말로 악몽의 본질입니다. 예서들, 관찰자, 즉 지켜보는 존재가 없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조건화되고 종종 비이성적인 움직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휘둘리게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빙의 상태입니다. 의식은 더 이상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의 관성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고 그 생각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통제 불능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의식 자체가 생각하는 마음의 관성에 의해 납치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통제권을 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태워진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통제력을 잃고 질주하는 차량의 승객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차 안에서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자신이 어떻게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실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그 생각들이 품고 있는 감정적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은 그것이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고요히 지켜보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 말입니다. 그 지켜보는 존재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예, 마음의 모든 소음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그 깊은 고요한 말입니다. 그것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의 구름이 아니라 그것들을 품고 있는 광활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폭풍우 자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머릿속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지어내는 불행한 이야기가 곧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은 바로 이 완벽한 융합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공간 부족이 모든 심리적 고통의 근원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자유도, 새로운 시각도, 평화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든 그것은 항상 현재에 대한 불만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성을 먹고 자랍니다. 구체적인 걱정거리들은 표면적인 내용물일 뿐입니다. 진짜 역기능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생각의 흐름에 완전히 장악당하는 무의식적인 습관 그 자체입니다. 생각의 주제가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그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채 강박적으로 움직이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걱정하도록 조건화된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결국 내용물은 핵심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은 늘 걱정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니까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리를 채울 또 다른 문제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제시하는 문제들을 풀려고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마음 자체가 인식된 문제들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저항하는 상태에 있을 때 삶의 상황을 생각으로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무엇인지, 즉 그것이 조건화되고 비개인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며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첫 번째 통찰이 당장 생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분리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바로 그 틈새에 여러분의 자유가 존재합니다. 이 최면 상태를 깨기 위해 초인적인 의지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작은 자각의 불꽃, 즉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찰나의 인식뿐입니다. 이 불꽃은 마음의 소음에 완전히 가려져 있을 때조차 항상 존재하는 의식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부분입니다. 그 단순한 알아차림은 여러분이 단지 생각 그 자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한밤중에 헛된 고민이 부질없다는 것을 단 1초라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각이 비록 희미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내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마음과의 동일시라는 깊은 잠에서 관찰자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의 시작입니다. 이 자각은 거대하고 어두운 방 안의 작은 불빛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좁은 영역만 비추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둠 그 자체가 아님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이 자각에 맞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마음은 아주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속삭이거나 소리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것이 마음의 주된 방어기제입니다. 그럼 그 마음의 주된 방어기제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자각을 자신의 지배력에 대한 위협으로 감지하고 여러분을 다시 걱정의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생각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이 자각을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어리석은 것으로 포장할 것입니다. 강박적이고 쓸모없는 이 생각의 굴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여러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느낌은 여러분을 굴레 속에 가둬두기 위한 에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고는 자신의 쓸모없는 활동을 여러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작업으로 포장합니다. 에고는 유령 같은 의무감을 만들어내어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마음의 거대한 기만입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마음은 똑같은 두려운 생각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환상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한밤중에 누워 걱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된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정직해지십시오. 깊이 들여다보면 대답은 결코 없었다일 것입니다. 생산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밤중의 패닉 상태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식 상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해결책과 창조적인 통찰력은 두려움으로 수축된 상태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깊은 지성과 연결된 넓고 명료한 공간에서 피어납니다. 대답은 항상 아니오입니다. 그 상태의 불안하고 파편화된 의식은 창조적인 통찰을 끌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패닉에 빠진 반복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그 상태의 마음은 긁히고 찌그러진 음을 무한 반복하는 고장난 레코드판과 같습니다. 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서는 결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그 자각은 생각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 생각들이 피어오르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마음의 소음이 연주되는 배경이 되는 깊은 침묵입니다. 이 배경을 자각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음에서 침묵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지켜보는 존재는 생각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복하든 슬프든 불안하든 평화롭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힘입니다. 이 힘이야말로 의식의 본질입니다. 주의력은 스포트라이트와 같으며 여러분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곳 어디든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생각에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는 대신 전혀 다른 댐을 향해 비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줄다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생각의 강력한 관성과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고요하지만 새로 피어나는 힘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쪽에는 수십 년의 관성을 등에 업은 조건화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내면 세계를 자동 항법으로 조종해온 강력한 힘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새롭게 발견된 이 의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주 작은 근육처럼 매우 약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이 하나의 밧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수년간의 무의식적 습관을 연료로 삼아 강박적인 마음이 엄청난 힘으로 밧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이기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밧줄을 당기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가장 시급한 걱정거리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평생 동안 마음과 같은 쪽에서 무의식적으로 밧줄을 당겨왔을 것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들을 믿음으로써 그 관성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태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고통을 돕는 공범이었습니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생각들에게 그 막대한 힘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맞서 밧줄을 더 세게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투쟁과 긴장만을 만들어낼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쥐고 있던 밧줄을 놓아버려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목표는 마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굴러가게 하는 연료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연료는 바로 여러분의 집중된 주의력과 믿음입니다. 주의력을 거두어 들일 때 여러분은 생각의 과정에 먹이 주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존하려면 여러분의 믿음과 초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생각의 힘은 스스로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 그 자체는 그저 찰나의 에너지 진동일 뿐, 의식 속에서 깜빡이는 무해한 불빛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것을 움켜쥐고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 때뿐입니다. 마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 문제들이 너무 중요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으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영적인 회피를 하고 있다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여러분을 강박적인 정신활동이라는 옛 패턴으로 다시 속여 넘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생각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특정한 정신상태는 생산적인 행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스스로가 만든 고통의 굴레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의 지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올바른 조건, 즉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명료한 상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상태야말로 모든 효과적이고 지적인 행동이 피어나는 토대임을 이해하고 그 상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깨달았으니 그 선택을 실행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간단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누운 채로 의식적으로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통제하거나 특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기만 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은 마음이 서식하는 과거와 미래라는 추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꺼내어 지금 이 순간의 직접적인 감각적 현실에 단단히 뜸을 내리게 합니다. 마음은 즉각적으로 반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이며 지금 그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떠들어댈 것입니다. 호흡한다고 청구서가 해결되지는 않으라거나 이건 그냥 바보 같은 속임수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통제력을 위협하는 어떤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저항하는 조건화된 마음의 너무나도 뻔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조건화된 마음이 보내는 뻔한 저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그 쓸모없고 익숙한 고통의 굴레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습관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저 그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여러분의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다시 되돌리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직접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말고 두 손의 내면 에너지장으로 의식적인 주의를 가져가 보십시오. 이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감각이 일정하고 국소적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극도로 흥분된 마음에게는 때론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두 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미세하게 찌릿찌릿한 느낌, 따뜻함, 혹은 살아있음의 느낌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감각을 느끼십시오. 어떤 극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고 직접적인 자각입니다. 목표는 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몸 자체의 공간 안에서 몸을 직접 느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생각의 세계에서 여러분 몸의 현존이라는 직접적이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실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항상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논평에 불과합니다. 반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은 지금 이 순간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향해 끝없이 여행할 수 있지만 몸은 오직 이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몸을 느낌으로써 여러분은 자각을 지금이라는 순간에 단단히 뜸을 내리게 됩니다. 몸은 현재와 연결되는 가장 충실하고 변함없는 끈입니다. 몸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완벽한 추일 뿐입니다. 이 행동은 결코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싸우거나 억지로 멈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곳에 두기로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뿐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끈질기게 남기 마련이니까요. 이 연습은 생각들이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저 배경에 존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편안한 초점의 전환입니다. 생각들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믿음과 주의력으로 그것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굶어 죽게 버려집니다. 자각을 손에 쉬게 할 때 미세한 진동이나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감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의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 에너지장은 명백한 감각적 지각의 표면 바로 아래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이자 여러분 현존의 본질입니다. 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자각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고요함의 장소, 언제나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의 의식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그것은 삶의 상황이 완벽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향한 문입니다. 몸을 느끼는 이 연습은 마음의 패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은 안정을 위해 주변 상황이나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지만 몸 안에 살아있음에 대한 느낌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변함없고 든든한 존재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몸에 만을 내리면 마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주의를 되찾기 위해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의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것입니다. 마음의 강박적인 활동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마음의 주된 전술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연습을 비난하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어리석고 소중한 시간 낭비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자기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습을 실패하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암시할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적 자각 위에서 다시금 통제권을 쥐려는 고통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성과 책임감의 목소리로 교묘하게 위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용해 다시 역기능적 패턴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촉박한 마감일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이 끝없이 맴돌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감이 압도적으로 밀려오고 실패에 대한 생각들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 굴레와 연관된 감정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의 주의력이 현재 순간으로 빠져나와 오래 머무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기법을 기억해내고 정신적 소음에서 주의를 성공적으로 돌립니다. 몸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미세하게 찌릿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의 폭풍이 가라앉습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수다로부터 벗어난 피난처처럼 느껴지는 내면의 공간, 평화로운 감각을 경험합니다. 몇 분 동안은 평화가 깃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가진 생각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 손의 감각이나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라 프로젝트 계획을 짜야 해. 이 생각이 어떻게 유용한 제안이나 실용적인 조언의 형태로 나타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성공을 향한 여정의 조력자처럼 행세하지만 그것의 진짜 목적은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감정적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것은 즉시 여러분의 주의력을 낚아채버립니다. 어느새 여러분은 또다시 걱정의 굴레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생각은 겉보기엔 그럴싸한 논리와 절박함으로 여러분을 빠짜맵니다. 순간의 평화는 까맣게 잊혀지고 마감일에 대한 강박적 생각이라는 익숙하고도 고통스러운 뇌무로 다시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5분 혹은 10분 동안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된 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느꼈던 평화는 이제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곧 생각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관찰자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고 마음의 꿈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알아차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작은 자각의 공간이 생겨나고 내가 또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순간은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존재의 재등장이며 일시적으로 가려졌을 뿐 결코 꺼지지 않았던 의식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연습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난 순간입니다. 길을 잃었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 자책 또한 같은 마음에서 나온 또 다른 생각일 뿐입니다. 이 연습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것은 의식의 승리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여러분은 자각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자기 비판 없이 부드럽게 그 생각을 놓아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주의를 현재의 뚜신 몸으로 다시 돌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드럽게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억지나 좌절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식적 초점을 향한 부드럽고 다정하며 자비로운 방향 전환이어야 합니다. 손, 발 또는 호흡의 직접적인 감각으로 초점을 되돌립니다.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곳에 존재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해를 어린아이의 끈질긴 칭얼거림처럼 대하십시오. 화내지 않고 그저 인정해준 다음 차분하게 여러분이 선택한 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길을 잃고 부드럽게 되돌아오는 이 순환 과정 자체가 바로 연습입니다. 이 과정을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 있고 사랑스러운 끈기로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마음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것을 완전히 멈추는 마법 같은 상태는 없습니다. 단순하고 의식적으로 되돌아오는 이 행위를 인내심 있게 반복함으로써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 내면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반복을 통해 강박적인 생각들은 점차 여러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불안의 신경망은 사용하지 않아서 점차 약해지는 반면 현재의 머무름과 몸의 자각과 관련된 새로운 신경망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뇌의 배선을 새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틈이 점점 길어지고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음의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는 의식적인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깨어있는 경험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정신적 고통이었던 상태가 깊고 아름다우며 평화로운 현존의 기회로 바뀝니다. 그 시간, 세상이 주는 깊은 고요함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외부의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마음이 활동할 필요 없이 편안한 자각의 상태로 누워 내면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주의력을 돌리는 이 힘은 단지 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힘의 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며 가장 큰 시련을 던질 때 발휘됩니다. 한밤중의 연습은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기술을 기른 다음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시련, 특히 삶의 상황이 압도적으로 힘들고 극도로 벅차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시련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오직 그 특정한 순간의 여러분의 의식 상태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현존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정렬된 상태에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훨씬 덜 고통받으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외부 상황은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 어둠과 이름의 주기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연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정체성, 즉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이나 과거의 역사 혹은 삶에서 맡은 역할들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초월한 형체 없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영적 전통들이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생각에 빠진 파편화된 인간으로 사는 것을 끝내고 온전하고 의식적인 현존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아주 단순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침묵시키려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곳에 두겠다는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몸의 조용한 살아있음 안에서 쉼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삶을 위한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도 훼손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고요함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었던 그 평화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저 조용하고 깊은 내면의 힘을 인정하는 의미로 부드럽게 돌아오기라는 문구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깨달음, 경험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